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 원인이 동일합니다. 청구 원인이. 근데 왜 1차, 2차, 3차로 나누죠? 나중에 또 신청한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 참가를 하시면 소송 참가를 하신 이후에 실시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되고 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한정된 인력으로 이 많은 분들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훈육준 선생님들한테 맞을 때 한 5명 엎드려 뻗쳐 있으면 빠따로 한 대씩 따다다닥 때리고 돌아와서 또 때리고 돌아와서 또 때리고 이 공포감이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1차, 2차, 3차 나눈 건 아닌가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시차를 둬서 괴롭힌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 당하는 사람은 끔찍하겠어요. 계속 1차, 2차, 3차 끝날 줄 모르고 오잖아요, 앞으로도. 첫 번째. 저도 의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참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18번 차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분이 18번 숫자하고 또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참가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현재는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지금 법원의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참가한 원고들은 대략 한 10,000분가량 되십니다. 지금도 계속 참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측도 변호인을 도태우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첫 번째 사건 지금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같은 봉봉 트리오도 같이 하시죠, 저는. 일단 돈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5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치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변호인은 내야 되나요? 소송 걸면 인치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참가하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 거기 소송 참가 비용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5,000원 이상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일단 50만 원 내면 한 100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렇죠. 출연료를 일단 여기다 기부를 하시고. 근데 참가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고 하긴 하지만 무척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할 것 같아요. 참가하신 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탄핵이 안 됐으면 지금 아주 질기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탄핵까지 된 마당에 우리 민사소송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속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어리가? 그리고 고재열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민주주의 한 과정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뭔가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마당을 제공해 주신 거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일정 부분 그동안 받았던 상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에 국한된 재판이지만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동안 만들 수가 그렇죠. 있네. 그러니까 먹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나서 엄청난 수백억 원의 비리가 벌어진 뒤에 그 사람 처벌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은 그 뒤에 이 국민들의 어떤 허탈감이 남는데 이런 정치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그 뒤에 물을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갖고 유죄가 되고 일정 정도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로 난다고 한다면 그 전에 4대강 국고로 탕진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또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방위산업. 그 다음에 사자방 일단 뭐죠? 지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의혹만 무성한 상태이니까요. 자원의 경우입니다. 1차 재판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제 있었던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첫 번째 변론 기일,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 기일이었고요. 그때 주소 확인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내용이 좀 진행이 됐나요? 그냥 재판장께서는 이 사건이 약간 정치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피고 박근혜의 대리인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셨고요. 저도 원고 대리인으로서 제 나름대로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제는 별 내용 없이 그렇게 서로 확인하고
그 소송 내용 확인하고 그냥 끝나는 거. 어제는 뭐 이렇게 그 심리가 다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아주 그 첨예하게 다툼은 없었습니다만 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내려진 그 사건입니다. 결정문뿐만 아니라 그 결정문을 도출하게 된 헌법재판소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해서 제가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형사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 복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저희 신청을 보고 상대 측, 그러니까 피고 박근혜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체부, 그러니까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기록을 보고 나면 제가 청구 원인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최 교수님, 이런 선례가 지금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소송을 제기한 게 없고 지금 곽 변호사님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걸 소개해 주시면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까 곽 변호사님이 저 도태우 변호사인가요? 그분과의 사실 부딪혀지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재판부나 아니면 그 도태우 변호사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형사사건이 아직 1심도 안 나온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곽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 결정이 나왔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다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 저쪽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한 얘기가 4가지가 지금 정리가 돼갖고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곽 변호사님. 지금 자막을 보니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제가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냥 지금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그냥 일단 기억나는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소권의 남용, 그러니까 소송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사법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남용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뭐 도처에 그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좀 막말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권의 남용으로 소송이 성립이 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피해자로 본인이 자처해서 소송에 참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10,000명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특정되지 않았죠? 일단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정치 투쟁으로? 자, 정치인이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투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된 이상 정치인도 아닙니다. 대통령이셨던 것이고요. 정치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형사소송 선고 후 진행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 사유에 따라서 형사소송이 끝나기 전에 민사소송이 끝난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요.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어야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별개의 판단인 것이기 때문에. 관행으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지만 반드시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민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법적 요건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번호도 없고 조악한 막도장 위임 문제. 일단 지금 막도장 하는 분들은 이게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막도장을 폄하하고 있죠. 그렇죠. 막도장을 막 폄하했네. 근데 막도장을 찍었어요? 막도장의 의미가요. 막도장의 의미가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얘기.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여긴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막도장으로 찍었다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제 상대측 변호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이고 인장 위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그럼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발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분이 정치 투쟁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일단 그 이기든 지든 재판은 재밌네요. 근데 이제 그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실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고 늘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도 사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분이 우리한테 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런데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샵5400으로 나도 좀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뭐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검색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인강. 깨알가 홍보도 하시면서 법무법인 인강. 예, 인강으로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 예, 그 소송과 전기요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다 전기요금.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돈을 좀 받아서 그 소송 비용을 여기다 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들어갔고 그냥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사네요. 쇼핑몰 같은 느낌 확 드는데 벼랑하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상하라. 그런 재판이 나오면 그 뒤에 또 소송을 제기해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례가 남으니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사실은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준비를 했고 12월 초에 접수를 했는데요. 그때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인 것이고 그런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빠른 시점으로는 작년 11월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종결까지 만약에 기다리게 되면 3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대법에서 무한정 끌을 수도 있는 거고요. 1심이야 10월 17일까지 어쨌든 재판을 하려고 하지만 2심 더 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법 3심까지는 또 무한정 끌 수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될 수가 있고. 파기환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해 11월 그런데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그래서 적어도 지난해 11월을 전후로 해갖고 2019년 이때까지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소송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소멸시효의 기점을 언제 잡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종결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초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거짓 기자회견 시점부터 볼 것인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국민들이 처음에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렇습니다. 10월 29일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계산은 좀 애매모호하겠네요. 시점은 언제로 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점으로는 2016년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왜 그렇죠? 그때 이제 공식적인 발표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기관의 최초 발표 시점입니다. 1차 특수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차 특수본. 자, 법무법인 인강. 그 다음에 이거를 위자료 소송이 일정하게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상이 돼요? 글쎄요, 이게 민사소송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통설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뭐 짧아도 한 1년 가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청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관련 사건 기록을 봐야 됩니다. 복사되어 나온 근거들을. 그 기록이 얼마나 방대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 교수님,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와서 10,000명 가까운 분이 명단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를 당한 거죠. 이거는 조금 더 명백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사건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좀 넘길 생각이에요, 이건? 아니, 이건 조금 더 명백하지 않을까? 아니,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하는 식이니까 어떻게 하는.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은 이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나요? 되고 있고요. 그분도 한번 모셔야겠네요. 461명이 이미 거기에 이제
이 원고 측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상을 하라는 이제 그런 금액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손해를 본 피해를 본 것이 명확하고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이런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인강입니다. 인강. 그건 무슨 뜻이에요? 월인 청강할 때 인강입니다. 월인 청강 변호사들은 원래 이렇게 그 법무법인 이름을 좀 어렵게 써야지 좀 있어 보이나 보죠? 그건 아니고 저하고 이제 친한 분께서 제가 이제 처음 친구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을 할 때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5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치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변호사님은 내야 되나요? 소송 걸면 인치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참가하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 거기 소송 참가 비용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5,000원 이상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일단 50만 원 내면 한 100명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그렇죠. 출연료를 일단 여기다 기부를 하시고. 야, 근데 참가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고 하긴 하지만 무척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할 것 같아요. 수도 있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훈육준 선생님들한테 맞을 때 한 5명 엎드려 뻗쳐 있으면 빠따로 한 대씩 따다다닥 때리고 돌아와서 또 때리고 돌아와서 또 때리고 이 공포감이 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1차, 2차, 3차 나는 건 아닌가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시차를 둬서 괴롭힌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과학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 당하는 사람은 끔찍하겠어요. 계속 1차, 2차, 3차 끝날 줄 모르고 오잖아요, 앞으로도. 첫 번째. 저도 의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참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18번 차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분이 18번. 참가하신 다음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황이 재미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탄핵이 안 됐으면 지금 아주 질기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탄핵까지 된 마당에 우리 민사소송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속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어리가? 그리고 고재열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민주주의 한 과정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뭔가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마당을 제공해주시고 또 아주 친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참가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현재는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지금 법원의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참가한 원고들은 대략 한 10,000분가량 되십니다. 지금도 계속 참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도태우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 첫 번째 사건 지금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같은 봉봉 트리오도 같이 하시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 원인이 동일합니다. 근데 왜 1차, 2차, 3차로 나누죠? 나중에 신청한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 참가를 하시면 소송 참가를 하신 이후에 실시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되고 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한정된 인력으로 이 많은 분들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